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격수다 전교조 특집 2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회에 이어서 오늘도 불우한 정치인 전 국회의원 조전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굿바이 전교조의 저자 남종욱 교수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박성현 백모 박성현 대표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저격수다 정규 방송 때는 넥타이를 전혀 안 메고 나오시더니 오늘은 뭐 아니, 저기 우리 조 의원이 너무 불우하기 때문에 네. 내가 오늘 너무 캐주얼하게 나오면 조 의원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게 될까봐. 아, 우리 박 선생님 저런 모습은 처음이에요. 불우한 정치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렇죠. 네, 이렇게 네, 드레스 코드를 갖추셨다. 충분히 오늘 노렸다. 지난 시간에 저희 참여하신 스태프들이나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게 있어서 그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5등급 중에 진짜 15등급이었느냐, 그리고 15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니, 좋은 내용 다 놔도요. 그런 걸 물어보니 모르겠는데. 왜 이 내용이 중요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저 사람들은 뭔가 엘리트고, 나름대로 뭐 교수고, 뭐 이래서 전교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게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고, 나름대로 사고를 많이 친 사람이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던 차에, 전교조가 나와서 처음에 환영을 했다가 그렇죠. 이 바뀌는 방향이 이상해서 확 돌아선 거다. 이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죠. 15등급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 어렵습니까? 상위 3%, 하위 3%가 15등급인데요. 네, 하위 3%에 속하셨다는 거네요. 네, 그게 이제 900명짜리 학교면은 상부 27인데. 네. 27명이 아니고 실제로는 훨씬 문이 좁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넘을 수 없는 벽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근데 어떻게, 네. 아니, 솔직히 1등 하는 것보다 꼴찌하기 힘들죠. 훨씬 어렵지. 네. 승마부, 축구부, 야구 얘네들은 아예 수업을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를 안 오기 때문에 80년대에는 실제로 이런 학생들이 수업 안 했죠. 네,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 7자리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치열하죠. 이렇게 상위 3%보다 오히려 사실 어렵습니다. 몇 자리 안 되는군요. 몇 자리 안 또 돼요. 어떻게 그 자리를 차지하시게 된 거죠? 네. 계속 매기는 거야? 불가능을 가능케. 네. 그거 쉬워요. 어떻게 해요? 네. 백지 내면 되죠. 아니, 백지를 내도 어떤 선생님들은 또 인정상 점수를 주니까. 그러네. 문제가 있다. 네, 그럼 이제 아픔은 고만후벼파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있어요. 15등급 학생들의 특징이 이제 4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정리를 했어, 교과서가 없습니다. 교과서를, 나눠준 교과서를 학교에 안 갖고 온다. 나눠준 사실도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네.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고요. 그러니까 책가방은 도시락을 갖고 다니기 책가방도 위해서. 없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문과인가 이과인가 자기 정체성이 정확하게 잡혀 있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끝나고 문과, 이과 배정을 하는데 자기가 졸업할 때 문과인지 이과인지를 몰라야 된다. 정확히 모르고 네. 너 문과 아니지 그러면은 문과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이제 학력과목을 보러 가면은 과목이 한 10몇 개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 때는 열 몇 개 되는 것 같습니다. 시험 들다 받아보면 처음 보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과목이 있다. 네. 아니, 과목이 바뀌었으면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시험 네. 보고 네 번째로는 이제 학력고사 보러 가는 그 당일날 부모님들이 제가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거의 무슨 안철수 후보 얘기의 패러디 아닌데, 우회적으로 지금 비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네. 그런 의도 없습니다. 아니,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실리면은 안철수의 그러니까 자가 발전이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이제 타산지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네. 우리 남정욱 교수가 이제 교수야.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작가야. 글 잘 써. 조선일보 컬럼니스트야. 근데 15등급 인생이 이렇게 풀릴 수 있다. 그런 그거 면에서 자체가 걸어다니는 교훈이요. 그런 면에서 한국 공교육의 문제점을 그것도 있고요. 네. 나보고 불우하다 그랬는데 정말 나 오늘 시험을 갖다 구합니다. 이 교수 좋은 프로예요. 네. 불우한 각을 갖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남 교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김현희의 존재가 살아있는 반공교육의 아니,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남 실물이라고. 교수가, 네. 남 교수가 글이 날린다고. 글을 섹시하게 써요, 저 양반이. 저 양반 베스트셀러 한 20, 30만 권씩 파는 양반 아니요? 그렇죠. 네. 나한테 밥 한 끼 안 사, 근데. 두 분이 뭐, 네. 아니야, 알도 모르던 간에 밥 사겠다고 연락도 하고 그래야지. 근데. 그 상당히 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 인격이 좀 망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저기가 어디야? 밥 먹는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아니, 15등급 했으면 학교랑 담 쌓은 거 아니야? 근데 졸업장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학교랑 담을 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과목 가르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살벌한 판에 나서서 왜 굿바이 정교조 뭐 이런 책을 쓰는 거예요?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 개인적인 질문, 1부에서도 얘기했지만 2회에서도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기 때문에 2학년 때 짝이었거든요. 음주 등교를 1년에 한 200일 정도 했던 걸로. 그때 알코올 중독이었구나.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조달해서는 모르겠는데, 네. 음주 운전보다 더 나간 개념은 음주 등교를 해서 굉장히 그 물리적인 접촉을 선생님들과 많이 했죠. 네. 그거에 대한 원한이 전교조예요? 아니잖아. 아니, 선생님들의 신체와도 물리적 접촉을 했을 뿐 아니라 도구와도 물리적 접촉을 하는 걸 제가 목격을 했죠. 많이 봤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책을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육하고 잘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외곽에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생각을 막 하다 졸업을 했는데 전교조가 생기니까 왠지 그러고 해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전교육 표방하고 이러니까 대리만족. 보니까 이게 노관에 내다봐야 샀군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셈인데 그래가지고 관심 있게 봤는데 알고 보니까 전교조 안 만난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지금 든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맞은 게 차라리 낫다. 아, 15등급이 아니라 아예 등외가 될 뻔했다. 그게 아니죠. 화염병 등급이 되죠. 화염병 등급이 되죠. 화염병 등급이 되고 이제 수령의 전사가 열혈 전사가 돼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이 한 번 불살른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참교육 얘기 나왔는데 참교육의 어원이 이게 일본 뭐라면서요? 일본 공산당이 1950년, 60년대 때 무지하게 셌거든요. 네, 그렇죠. 70년 초까지. 그러니까 그때 일본 공산당 하부의 전국교사 조직. 일본에. 네. 그 사람들이 표방한 게 진교육, 참진짜 진교육. 그러니까 그럼 거의 참교육을 표방해. 거의 이게 번역한 수준이네요. 근데 거의 이념도 거의 비슷해요. 이념도 비슷하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노선을 가서 택하겠다는 이념. 그럼 한국 전교조가 친일파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일본 걸 그대로 카피했다. 그게 아니라 저희 김일성 전체주의가 친일파야.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1946년 1월 1일 날 메가도 점령군의 압력 아래 일왕 히로히토가 인간 선언을 해요. 그렇죠. 나는 이제 살아있는 현인 신이 아니고 천황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일본 사람한테 무지한 충격을 줘. 그게 어느 정도 충격이냐면 인간 선언한 지 반세기가 지나서 미시마 유키오가 왜 인간이라고 그때 인정하셨습니까? 그러고 할복 자살을 하잖아. 할복 자살인가 아니면 가스관 불고 할복 자살이야. 미시마 유키오. 그럼 그게 삼도 유기부. 그 사람이 저기 노벨 문학상 후보자 아니야. 그 정도로 그렇죠. 글을 깔끔하게 쓰는 사람이 엄청난 스타일리스트인데 그거 끔찍한 할복 자살이죠. 그 데리고 들어갔어. 저기 어디 동경에 있는 자위대 동경사령부에. 네. 그래갖고 거기서 할복 자살을 하는데 할복을 하면 옆에서 칼로 목을 쳐줘야 되잖아. 친구들이 하죠, 그걸. 근데 친구가 목을 이게 겁이 나가지고 설친 거요. 그러니까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자꾸 옆으로 빠지는데. 내가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왜 저는 삼천포. 네. 저희가 삼천포 시민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그냥 관용적으로. 네. 일본 카피했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그렇지. 그래서 뭐냐면 근대 국가 중에 지배자를 신으로 떠받들고 걔들은 어떤 식이냐면 일본 민족이 세계 최강의 민족이고 전 세계의 다른 나라는 일본 땅을 만들고 나면 흙부스러기로 만든 땅이고. 일본 전래 신화에 그렇게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천황은 신이고 천황을 모시고 전쟁 기계를 만들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자, 봐봐. 조선민족은 배달의 자손이야. 세계 최강의 민족이야. 그러니까 일본을. 그리고 조선민족은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지배해야 돼. 그 운명을 타고났어. 수령을 신으로 모시고 똘똘 뭉치면 이 살벌한 미제국주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고 부술 수 있어. 똑같잖아. 그러니까 천황하고 김일성 민족, 김일성 일가를 싹 바꾸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모가 좀 다르죠. 근데 베이스가 있어야 돼. 저쪽 배불뚝이라고. 네. 저 위에는 애들 전부 다 배불뚝. 근데 이제 베이스가 있어야지. 우리가 피자를 만들려면 나우를 위에다 놓고 이제 토핑을 얹잖아. 그렇죠. 그 베이스는 이제 좌파 전체주의지. 토핑도 거의 비슷한데. 토핑은 미카도이즘. 그러니까 천황주의고. 네. 일리는 있네요. 네, 일리는 지금 세계적 논문감이 회제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걸 밟아. 그러니까 정치가 안 풀려요.
아니 그러니까 공천 못 받았죠. 그럼 뭔가- 정치인은 뭔가 좀 삶에 대해서 타협하는 맛이 있고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남 네. 잘한다 해줘야 되는데 바로 박잖아. 아니 그래서 제가 저기 이건 우리끼리 얘기인데 저 조전혁 전 의원 뒷조사를 해보니까 저분이 고등학교 때 퇴학을 당하셨더라고. 그랬을 거예요. 사람 패치야만. 그렇죠. 어. 사람을 심하게 수학하잖아. 그거 좀 털어놔 보시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아니, 그 제가 퇴학이라 그러면 안 돼. 우리 때는 그 퇴학이라고 안 그러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네. 불러서 얘는 학교를 못 다니겠으니까 다른 데로 데려가셔. 그래 부모가 살살살살 빌어 이제 퇴학을 안 당하려고. 그 자퇴를 하고 전학을 가지. 그 이제 전학한 학교라는 게 이제 살벌한데 이제 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는 우리 다 뭐 편준하실 때니까. 그래서 저는 조전혁 의원을 그 전 79년에 세계 챔피언이 됐던 그 WBC 플라이급 챔피언 박찬희 선수와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노는 애들을 팼고 두 번째는 멀쩡한 애들을 팼는데 그게 한 달 간격이래거든. 그러니까 박찬희 선수가 5차 방어를 모랄레스라는 선수한테 이기고 나서 6차 방어 오코마 쇼지하고 할 때 35일 만에 글러브를 꼈다가 KO 패합니다. 이 한 달 간격으로 싸웠다는 게 이제 공통점이고 두 번째는 박찬희 선수가 챔피언 될 때 링의 대학 교수라고 불리던 그 멕시코의 미구엘 칸토를 이겼는데 이제 뭔가 대학 교수가 되셨죠. 근데 저기 출세한 다음에 원래 다니던 동아고등학교에서도 명예 졸업장을 줬다면서요. 받았죠. 예. 네. 받았고. 그게 또 좋더라고요, 정치하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다 나쁜 것도 없고 다 나쁘지 않은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모교인 가야고등학교 동창회도 나가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잘린 동아고등학교- 동아고등학교도 나가시고. 나가고. 근데 정치후금을 양쪽 동문들이 다 내주더라고요. 아, 어느 쪽이 많이 냅니까? 뭐 비슷하게 내주시는 거예요. 네. 아니, 경쟁을 좀 붙여. 세 군데 나갔으면 더 좋을 뻔했네. 가야지 그러니까. 한번 더 빼주고 있어. 그치, 한번 더 뺐어야지. 아니, 그럼 그래서 하여튼 뭐 네. 좋은데요. 이 자리라도 빌어서 그 가야고등학교 이 동문선후회 여러분, 동아고등학교 정말 그동안 감사해요. 아니, 그러면, 저기, 동창회비는 두 군데 다 내십니까? 안 내지. 정치인이 돈 내는 거 봤어. 아, 정치인은 동창회비 안 내요? 정치인은 돈 쓰는 거 안 해. 안 해요. 무슨 정치인 네. 다 거짓 줄 아시죠. 아,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저기, 그 당시 퇴학당하면 좀 어려웠을 텐데, 아버님이 어떻게 뒷수습을 좀 하신 거네요? 뭐 그렇죠. 네. 그 그러니까 뒷수습. 손이 발휘되도록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이게 양쪽 다 가서 미셔야 되는 거네,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서류를 띄워다가 줘야 되니까. 네. 역시. 돌아가서 아버님한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 자리 빌어서 뭐 이 자리를 별거 빌어서- 다 안 해. 영상 편지 한번 쓰실래요, 아버님한테? 야 정말 네. 이 저격수다 이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저희는 무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꼭 한번 만나고 남의 싶다. 가족사까지 네. 얘기하고. 아니, 저희 근데- 뒷조사 같은 것도 철저히 하죠. 아버님 부려 진짜 다시 한번 아버님 이 저 세상에서 편히 쉬시기를 다 정말 기원합니다. 네. 아버지 사랑해요. 근데 잠시 분위기 숙연해졌는데. 수견해주다가. 박성현 대표께서도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에 중학교 만만치 때. 않았던 걸로 지금 여러 동창분들이 증언들을 아니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뭐 숨은 수치였고 네. 중학교 때 좀 빼딱선을 좀 그러니까 옆구리에 이 탔죠. 프로를 저 사람 빼고 해야 되겠네. 아, 근데 예. 여기가 좀 네. 자격 미달이야.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회자기 때문에 제 얘기를 안 까도 된다. 이것 때문에 제가 저기 사회자를 하겠다 그런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있으시죠? 중학교 때?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 지금 전교조 선생을 만났으면 난 팼을 것 같아. 거의 죽도록. 네가 꼰대냐 이러고서. 아, 네.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 일단 뭐 나는 내가 그래도 국가보안법 반과단체 한 3번 걸렸는데 네, 그래서 근데 국가기관에서 기본적으로는 그 급진 리버럴이에요. 그 기질이 리버럴이 친북, 종북하고는 그런 게 없다. 리버럴이라고. 그 시대가 그때 살벌할 때니까 뭐 빼딱해갖고 그 지경까지 갔는데 기질이 리버럴이라고. 근데 교사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뭐 안 가르치고 미국이 저기 정부의 적이고 학생 동지 있다고 소리나 하고 그러면 학생 동지. 네. 동지 그러면 야 너 교사질 왜 하냐? 너 가서 일단 나한테 좀 맞고 그다음에 학교 좀 나가라 그러고. 아니 그럼 학생들도 선생 동지 이러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뭐 밥맛이잖아. 열심히 성실하게 가르치면 되지. 그리고 세상 사는 지혜를 가르치면 되지. 왜 정치적 그렇죠. 무슨 이념 나부랭이 같은 거 이상한 거를 막 주입을 하려고 두냐고. 지가 왜 내 인생 교통 정리하려고 그래. 그런 점에서 전교조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 존재다. 기분 나쁘지. 나 같았으면 많이 맞았지. 자, 그럼 여기서 이 굿바이 전교조에 나오는 과연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까지 가르칠까 하는 거 몇 개만 콕 집어서 일단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저도 이렇게 책을 쓰면서도 잘 안 믿어졌던 내용들인데, 네. 이제 이분들이 그 수업하기 전에 수업 자료를 갖다 만들어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가르치거든요. 우리 여자들은 미국의 성놀이개이고 정부는 미 정부의 꼭두각시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이제 반미, 반미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북한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다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한번 이제 데려오자 이렇게 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의 의의를 알고 이 일을 환영하는 태도를 갖는다.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답방 환영 카드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그러니까 잠깐만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호칭을 하고 자기들 자료에서 김정일이가 그러니까 남쪽에 오면 환영 카드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거를 수업 시간에 한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반갑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아저씨. 이렇게 하는 쪽으로 유도하라. 뭐 이런 식의 문건들이 다수 발견. 그러면 이런 정답은 그게 아닙니다. 정답은 뭔가요? 성군 정치 만세 그래가지고. 선군 정치 만세. 그럼. 민족 해방 만세. 그렇죠. 미제 차도 만세. 근데 왜 그렇게 못 가는 거죠? 예? 왜 보는 눈이 있어서 그렇게 못 가는 건가요? 있어요.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북한에서 네. 성군 정치를 선동하는 포스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학급에다 붙여놨어요. 아니, 그 선군정치 포스터 중에는 핵무기 해놓고 무슨 서울, 동경, 뭐 워싱턴. 북한의 남녀 군인이 이렇게 미사일 갖다 빨아보면서 흐뭇하게 보는 그 포스터를 집 나간 담임 교사가 그러니까 그런 교실 안에다 포스팅을 해놨어요. 그런 포스터를 대한민국 교실 안에서 쓴다. 붙여놓고.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 뭐라고 제지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되니까 참으로 어이없는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환경미화용을 붙여놨다. 아니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국어교사란 자가 요거로 가득 찬 무슨 글을 아이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방송 비적합 용어기 때문에 지금 읽으실 수는 없고. 개땡땡, 열땡땡 뭐 이런 글들. 그래놓고 이제 그걸 이제 학부모나 주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뭐라 그런가 하면요. 시적인 표현이라 이런다. 욕설이?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때는 지 맘대로 하고 이게 문제가 좀 생긴다 싶으면은 그냥 개변으로 넘어가고. 이런 게 사실은 전교조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그런 문제 있는 교사들이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자, 교사들이 이런 포스터를 붙여놨다. 그러면은 박성현 대표께서 만약에 내가 그런 교육을 받는 학생의 학부형이었다. 학부형이면은 롤플레이 한번 해보시죠. 학교를 무질러버리지. 그는 실적법 위반 아닌가? 나는 초법적 존재잖아. 나는 법을 넘어선 존재. 그럼 그 교사한테는 어떤 얘기를? 뭐 얘기가 필요 있나 뭐. 그러니까 미친 개는 몽둥이로 식으로 나가야 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애를 영혼을 망가뜨렸어. 그럼 넌 육체가 좀 망가져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간단한 거죠. 그 정도로 학생들에게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이거는 심각한 말하자면 영혼의 상처가 될 수도 있다. 뭐냐면 남의 다른 어떤 존재의 정치적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해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사상을 지가 나서서 교통정리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것도 국가교육공무원 월급 받고 철밥통 차고 일단 좀 맞고 시작해야지.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하신 여러 가지 신뢰들이 뭐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뭐 좀 더한 것도 있나요? 아니 전교조 교사들도 네. 그 핵심 세력 아니면은 제가 이런 거 읽어주면은 처음 들어본다고 합니다. 설마라든가 네. 자기들끼리도 믿지 못한다. 예. 네. 이제 전교조에 하나 하면 60% 정도는 이제
이익 집단 때문에 거기 가입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1회에서 말했던 무슨 보험료. 뭐, 네. 그러니까 뭐 자기 신분상의 보험이나 이게 이제 뒤에서 받쳐주니까. 근데 이제 그거의 회비를 빨아가지고 위에 이제 상근자나 이제 그 조직 전문가들은 딴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회원들, 조합원들하고 상부에. 그러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내 철밥통 지켜줘. 그래서 돈 내는 거고, 위에는 그 철밥통 지켜주는 삥 뜯은 거 가지고, 위에서는 그 김일성 전체주의랑 굉장히 친화적인. 완전히 행동을 말하자면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런 공생구조예요. 희한한. 근데 제가 좀 요새 듣기로 그 돈도 이제 조금 모자라 많이 모자랄 거예요, 요새. 라고 이제 네. 회원 수가 상당히 줄지 않았나요? 그것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정교조가 이런저런 소송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소송 비용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고 네, 1년에 뭐 10몇 또 억씩 그거 이제 쓴다는 거야. 투쟁하다가 이렇게 잘린 사람들. 잘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꼬박꼬박 또 저기 그 아, 교사한테 이렇게 생활비 보조. 생활비 네. 보조를 갖다 해주는데 그게 좀 거의 고정비 비슷하게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나가가지고 아, 정교조가 이제 활동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게 거의 이런 저 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요새 4만 명대 고갈되는 아니에요, 거랑 요새? 비슷한. 아니요, 한 5만 7천 명 정도. 아니, 또 떨어졌다 그러는데. 고정, 지금 네.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가장 예, 업데이트된 예. 데이터. 최근에 또 떨어졌다. 하여튼 4만 명 아니면 5만 예, 7천 명. 굉장히 줄어들어요. 절반밖에 네. 안 되는 거야. 성세 대비하면. 자, 몇 개 사례 있으면 몇 개만 좀 더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네. 자기 가슴 색깔도 엄청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독재자 호색하니라는 믿음은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우리 아이들의 굴절된 통일의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자의 몫이다. 자, 그러니까 김정일이 호색한이자 독재자로 인식이 돼 있다. 왜곡되어 있는 것은 다 우리 잘못이다. 아, 그러면 뭐 그냥 그 정일이 아저씨라고 잘 가르쳐야 되는데 좋은 예. 정일이 아저씨, 좋은 위원장 아저씨, 그 선군 정치의 위대한 지도자다 이래야 맞다는 건가요? 장군님, 통큰 잘못되어 장군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가지고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근데 호색한이자 독재자로 인식돼 있다는 거는 적어도 전교조가 인정을 한 거네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잘못 인식돼 있으니까 잘못된 것을 그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다. 바로 잡아줘야 네. 된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까지만 읽어드릴게요. 네. 그때 진화라 대통령은 지새끼 인물이라면서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좀 상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영화, 연극, 음악에 관심이 많으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또 김비서의 IT 분야 실력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골프도 잘 쳐. 네. 그분은 뭐 홀인 아니야 치면 네. 테디가 가실 줄 알아. 홀인 아니야. 18호를 18타로 도는 분인데, 네. 그게 사실이라면은 세계적인 대회 나가가지고 상금 싹쓸이 해가지고 저기 식량난도 부족하다는데 좀 보태실 일이지 말이죠. 아니 김일성도 낙엽 타고 무슨 압록강을 갖다 건넜다. 돌방울로 수류탄 만들고. 그 신이라니까, 아까 말씀. 김일성의 세기와 더불어라는 회고록에 보면 남은 총알은 하나, 일본군은 둘. 그래서 자기 부하한테 이렇게 칼을 들고 서 있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다 총을 쏴가지고 총알 2개가 이렇게 쫙 나가면서 일본군 둘을 죽였다. 아니, 이게 공식 역사서에 아니 나와요. 좋은데. 그 칼 좋네. 이제 그거는 북한에서 네. 이제 그 김일성을 갖다 신격화하기 위해서 내부 선전용으로 쓰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미친 짓이지만. 그게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에 예. 의하면 이해는 해줄 수 있다. 네. 아니, 조 북한 내에서 의원님 좀 따로 봅시다. 북한 내에서 이제 그 짓을 하는 것은 나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네. 생각해요. 봅시다, 우리. 거기는 상식이 안 통한 네. 사회니까. 그런데 그 문장을 정교조 선생들이 갖고 와가지고 예? 그걸 학습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협지로서 갖고 와서 학습시키는 건 아닙니까? 아이고 참 네. 그러니까 예. 그럼 본인들은 믿나요? 그럼?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네. 남 교수님 이 책을 쭉 쓰다 보니까 네. 저런 식의 그 사회 심리를 저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 심리가 뭐예요? 그 본인이 느낌은 짧게 그냥 느낌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 자기들이. 본인들이 피해자다. 분단된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이상한 그 거짓 역사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던 굉장히 힘든 처지에 놓여있는 그 틈틈이 또 촛불 들고 또 광장 나가야 되는 이런 바쁜 그런. 스스로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피해자다. 예, 그러니까 이 피해의식이 미제와 있고, 미제와 그 괴뢰 대한민국에 의해서 예. 인생이 왜곡당한 피해자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꿈꾸는 게 대단한 피해자들이네. 그런 그 철밥통들이 네, 그런 피해자들이 꿈꾸는 세계가
가장 전체주의의 화신인 북한이다. 네. 저 살벌한 문제의식이네. 네, 이거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나는 우리 이제, 솔직히 말해, 남 교수님 무슨 뭐, 이렇게 이론적인 분이 아니잖아. 감각적인 사람이잖아. 그렇죠. 이제 물론 감성적, 나는 그렇게 감각적. 생각을 해. 네. 근데 저런 감각적인 양반이, 야, 그 사람들의 심리의 밑바닥에는 세상으로부터 나 당한 사람들이야. 나 피해받은 사람들이야. 라는 게 교사들의 네. 전교조 핵심 교사들 그리고 자기한테 피해를 입힌 사람은 누구냐? 미제국주의와 대한민국이라는 괴뢰 국가야. 그게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피해의식이지만 거꾸로 말하면 니들 한번 박살나봐라 복수욕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심이다. 복수심이야. 전쟁이 안 끝났어요. 네. 빨리 사는 선배들이고 현재 휴전 상태며 우리가 대우를 갖춰서 다시 한번 붙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네. 붙는 방식이 이제는 전쟁이 아니고 진지전. 물리적으로 총 쏘는 게 아니라 애들의 뇌수를 장악해라, 영혼과. 뒤집어엎는다. 그래서 내가 네. 일단 저런 헛소리에 미친 것들은 그냥 일단 좀 그냥 일단 끌어내서 일단 좀 육체적 약간의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조치를 취한 다음에 시작하자 이거. 조치를 취한다면 역설적으로 6.25가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휴전이다라는 거를 제일 앞장서서 실천하는 게 바로 전교조 교사들이네요. 예. 그리고 그 복수심으로 똘똘 뭉쳐서 조준혁 의원 월급의 50%를 지금도 잡하고 있는 거고. 네.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난 정말 난 조 의원한테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럼 옛날 또 휴대폰 내서는 이렇게 메시지 들어왔다 그랬지만 아니, 내가 말하는데 자산은요, 자본과 빚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부채요. 그러니까 부채도 자산이야. 그러니까 하루 3천만 원씩 300일을 싸면은 1년이면 100억이요. 네, 어차피 100억이나 1000억이나 거기선 공이 한 개 붙으나 두 개 붙으나 큰 의미가 없죠. BGR, 그러니까 나 갈러. 그러면 그때 누웠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역설적으로 조준혁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자산 가치가 제일 큰 정치인. 아니지, 그때 안 누웠으니까 자산 가치 없어져 버렸지. 그러니까 공천도 못 받지. 그러니까 그때 아예 그 누워버려야지. 더 나자빠졌어야 된다. 그럼 나자빠졌어요. 그러면 한 달에 10억씩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말이야, 빠른 말이지. 공천하고 관계없어요. 공천은 내가 들어왔었으니까 공천. 본인 또 저기 또 헛소리고. 그러면 이제 딱 카렌스인가 그때 타고 다녔어. 카렌스에다 대고 플래카드 붙이는 거야. 드디어 10억 돌파. 다음 달엔 성원의 힘입어 20억 돌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재산을 불리는 게 아니라 전교조한테 갚아야 될 빚이 이렇게 늘어난다. 그렇지. 그러면서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솔직히 지금 이야기를 하면요. 그 당시에 나는 또 판결하고 관련해가지고 난 내가 이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거 아는데, 그러니까 졌으면은 거꾸로, 그러니까 저 양반도 참 사람이 순하고 뒤가 물른 양반. 나 같으면 그렇게 안 가. 아까 제가 나 같으면 어떻게 가십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봐. 1년에 100억 자산이 생겨 가만히 있어도 10년만 견디면은 원리금하면 2천억 생기는 거요. 근데 아까 그 아이디어는 조금 좀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게 이렇게 빚 갚아야 될 게 굉장히 늘어날 거 아니에요. 늘어나지, 계속 그럼 늘어나지. 플랜카드를 2, 3일에 한 번씩 계속 갈아붙여야 되는데. 아니지, 한 달에 10억씩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바꾸겠다. 그리고 그래서 벌금 못 내 그러면 저 국립교도소 잠깐 국립대학교 들어가 있을게요. 하루에 5만 원씩 깝시다. 여기서 그런데 인생이 해결되잖아. 여기서 그런데 갔다 온 분은 지금 박성현 대표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좀 견딜만 하셨습니까? 그건 젊었을 때 얘기야. 그거 얼마짜리예요? 저요? 네. 조금 얘기 좀 할까? 아니 액수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니면 형기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대한민국 역장 최장기 목욕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국 신기록 보유자죠. 이게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새 교도소 이런 거 보면 그냥 간주에 와서 쉬고 오지 뭐. 네, 역시 그 마무리 발언은 아주 교육적인 용어로 참 잘했어요가 나오는군요. 아까 제가 박찬희 선수 얘기를 했습니다만 프로복싱에서도 경기에는 이기고 판정에는 진 경우가 많이 나왔습니다. 본인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내 인생에서 내가 이기면 된다 생각합니다. 전교조뿐 아니 전교조 선생님들, 전교조 교사들만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준혁 전 의원께서도 피해자라고 생각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정신적 승리.
뭐 아직까지 끝난 저 싸움이 앞쪽. 네. 아직까지 끝난 싸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이게 무슨 뭐 누가 이기고 안 이기고 이 싸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덕이냐? 누가 대한민국을 덕이냐? 위해서 더 네. 이론이라 다 하느냐? 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박성현 대표께서 권유했던 전략,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뭐 세월이 지나고 나면 과거사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빚진 액수가 많아야 내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아니 근데 그거 지나갔으니까 괜히 네. 그 후회하지 말자고. 본인도 지금 자다가 했다면 그렇게 안 했을까 하고 얼마나 이게- 후회하겠어. 아니 요새는 수십 년 후에 과거사위원회 무슨 민주화운동 보상 그래가지고 이 본전을 찾을 길이 열리더라고. 그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걸은 건데 벌금 안 냈다고 가두지 못하잖아. 자 그렇게 그만하고 이제 그러니까 지나간 버스. 내가 정치를 또 못하는 거고요. 네. 진짜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 박성현 선배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생각해도 네. 맞는 것 같은데 순한 사람이야. 순해. 그러니까 저 이 양반이. 새누리당에서 나한테 공천을 안 준 거고 순해. 그런 걸 보면 또 새누리당이 참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정치 못한 놈한테 공천을 안 주면 되겠네. 저 하다가 아니 이상하게 얘기가 갑자기 잘 나가다가 맞잖아. 네, 자학모드래. 네. 자학모드야. 자학모드. 이상해. 자아가 네. 아니고 무슨 공천 못 받았다는 게 나한테 내 인생에 아주 뭐 그만한 정치도 아니고 아니 평소 저기 생활하시는 독특한 취향 같은 거 있으세요? 뭐 네. 자동차 아니, 트렁크에 무슨 아니, 맞잖아요, 동물을 지금. 네. 지금 계속 주장한 게 너는 정치를 못한 거다. 인정했어요. 정치 못한다. 네. 정치 못하는 정치인한테 2% 끝나고 나 박자. 정치 못하는 정치인한테 공천 안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잘했다. 예, 저격수다 애청자 여러분, 만약에 다음 회 저격수다가 결방을 하게 된다면 이 방송의 후유증으로 인한 어떤 물리적 충돌의 결과라는 사실을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이 두 분의 논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남준혁 교수님. 네. 언제 전교조 없었어? 저희 선배님들이시니까. 그러니까 과격한 언사를 쓸 수는 없고. 예, 아니, 좀 똑바로 잘 살아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은 두 분이 나름대로 네. 똑바로 잘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을 보면서 따라가야 된다. 똑바로 잘 살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이분들, 그러니까 어느 쪽이냐 이거지. 이거를 좀 분명히 하고 갑시다. 다른 거라면. 자격이겠다고. 이 국가의 정도. 나는 뉘앙스를 또 보고 몰라요, 그거. 아니 그래도 시청자들은 이렇게 출연자끼리 좀 이렇게 약도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을 또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보고 배워야 전교조를 비판하는 책은 많았었거든. 많았었는데 내가 우리 남 교수님 저 책을 보면서 저 양반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문장 스타일리스트로 꼽아라 그러면 100위 안에는 들어갈 사람이야. 100위 안에. 네. 감사합니다. 그 100이면 상당히 높아. 거기 그럼요. 네. 그 김문희, 공지영이 다 이문열이 다 쳐갖고 100이니까. 아니, 또 역사적으로 김소월부터 다 아니야, 쳐서 나 지금 현존 인물 이 현존 인물. 사람아. 네. 그러니까 이광수 뭐 이렇게까지는 제일 아니고. 먼저 꼽으면 원효지. 아 이게 또 원효까지 그럼 또. 원효 네. 정도의 원효 정도로 꼽아야지 제일 먼저 꼽으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늘 그 4명 출연자 중에는 그래도 일체 유심조 얼마나 멋있는 문장이야. 그게 근데 네. 그 원효의 말인데 어쨌거나 근데 이제 저 양반은 그런 스타일리스트가 이거 사실 이거 험한 싸움이거든 이거. 그렇죠. 험한 판이지. 그 험한 네. 판은 왜 들어온 거야? 아니면 나 의분이 뭐 있었다 그러는데 나는 의분 갖고 험한 판에 안 가. 의분만 갖고 가기엔 동기가 좀 약하다. 동기가 약해. 뭔가 우리한테 안 털어놓은 뭐가 숨겨진 그러니까 숨겨진 비밀 같은 게 있는 예를 거다. 들어서 전교조 소속 여교사의 작업을 걸었다가 아주 개무실당했다든지. 무슨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든가. 일단 이제 전교조 여교사한테 작업을 해서 한참 진행을 했는데 네. 어느 순간에 당신은 사상이 시원찮아서 도저히 나랑 뭐 연애를 할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젊은 시절에 뭔가 그런 아픔이 있을 거다. 모르겠어. 아무튼 뭔가 원한의 냄새가 좀 나요. 원한의 냄새가 난다는 이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게 가끔씩은 대의를 위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이제 신조가 남한테 민폐 하나 끼치지 말자 이건데 가끔은 옳은 일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제까지 나왔던 정글 책들 말고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들어간 정글책을 써보자. 라는
생각 진짜 했다니까요. 네. 아, 저 양반 대단한 사람이네. 다 존경하고 살아요. 아니, 여태까지 그 전교조 책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셨고요. 아이고, 심지어는 굉장히 이제, 딱딱해. 네, 심지어는 조전혁, 홍진표 이런 분들도 이 전교조에 관련 책을 냈는데 그 모든 나 책들의 기억도 못해, 저 양반 네. 전교조 책 냈다는 거. 그 모든 책들의 특징은 초판으로 끝났다. 그나마 초판도 다 안 팔렸다. 근데 이게 지금 뭐 거의 재판이 거의 다 나가는 이 3쇄를 찍기 직전인데 그러면은 이제까지 나왔던 특히 조전혁, 홍진표 이런 분들이 쓰셨던 책하고 어떤 점에서 구분이 됩니까? 어떤 면에서 좀 진화를 했다고? 내가 말을 해줄게. 내가 그거는 본인이 마치 간지럽. 본인이 하면은 깔때기지. 아, 그러니까 그러면 네. 참 이 양반 남 깔때기. 이럴 때 내가 이야기 또 했잖아요. 이럴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왜 이 책이 그래도 잘 팔리는 겁니까? 문장이 섹시해. 문장이 섹시하다. 구성도 섹시하고. 아, 그러니까 이게 다른 굉장히 무거운 주제거든.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아주 아니, 경쾌하게 아니, 발랄하게. 경쾌하지는 않은 건데 경쾌한 듯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쓴 약에다가 네. 당의정이라고 설탕 코팅을 아주 잘 입혔어. 굉장히 무겁고 진지한 얘기를 유쾌한 방식으로 풀었다. 풍자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 네. 뭐 가장 확실히 죽이려면 웃음으로 죽여라 그러거든. 웃음만한 무기가 없다. 그럼. 얘기가 있죠. 네. 그 니체 얘기요? 내 얘기 아니야. 아니 근데 왜 그러니까 이게 웃으면서 볼 수가 있다고. 근데 풍자예요. 그러면은 잘 좋아. 조전혁, 홍진표 대담에서는 좀 남들 웃겨보자 이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그 구성을 갖다 봐요. 웃기게 생긴 인간들이니까. 아니 네. 이불에 와서 놀면은 저 우리 조 의원이 웃고 저 잘 노는데 다른 걸 가면 갑자기 특히 홍준표 생각을 해봐. 그거 웃길 수 있는가. 홍진표 선배야말로 자 북한 인권 운동에 오래 천착하셨고 그 진지함의 가약 조절. 그게 아니라 나는 홍진표라는 사람을 좀 알지만 우리 과후배거든 5년. 그 친구는 일단 머리 스타일이 항상 깍두기야. 대학교 때부터 그랬습니까? 깍두기야. 대학 때는 나보다 지금도 어리니까. 깍두기고. 그러니까 머리 지금도. 스타일부터 딱 깍두기에서 딱 이러고 다니잖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웃냐고. 자, 그만. 남의 괜히 명예훼손 했다가. 네. 뭐 사람은 가끔 웃는 것도 이 홍진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아직 계신가요? 있지요. 같은 홍 씨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적 영웅 홍명보 감독. 네. 2002년 월드컵 스페인전 페널티킥 넣고 나서 웃었는데 그 부인이 자기 남편 웃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다는 거 아니야. 이 홍 씨들의 안면 근육 구조가 좀 홍실이 안 뭐가 좀 우리가 좀 아니 근데 그러면 이 그 홍자를 써가지고 아주 크게 웃는다를 홍소라고 하잖아요. 그러네, 넓은 홍자네. 그렇죠. 넓은 네. 홍자를 네. 쓰잖아요. 네. 그 수미 쌍관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소자를 모르나 보지, 뭐. 홍은 맞는데. 홍까지는 알고 소자는 모른다. 네. 그럼 특별히 이렇게 웃으면서 좀 볼 수 있는 책을 써야 되겠다. 정확히는 이제 책을 많이 팔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그게 제일 잘하는 거라서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기도 하지만 많이 팔려야 된다는 거는 뭐 저한테 경제적으로 뭐가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일단 많이 읽혀야 되니까 이거 저만 알고 있기는 아깝거든요. 근데 전달한 방식 말씀하신 대로 당위를 잔뜩 발라가지고 많이 읽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썼어요. 아주 잘 썼어. 좋은 책이고. 네. 나는 이렇게 죽었다 깨내도 못하거든. 아,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얼마나 하고 쓰셨습니까? 네? 많이 웃기던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읽긴 슬프지. 슬프다. 그러니까 웃고 싶은데 웃지 못할 얘기니까 네. 슬프지. 그런데 이제 나도 모두 웃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그러니까 풍자야, 좋은 풍자야. 예, 좋은 풍자다. 그다음에 웃다가 결국은 좀 씁쓸해졌다 이런 말씀을 아니, 하셨는데 웃을 뻔하는데 못 웃어. 이 얘기 자체가 씁쓸하다고. 그런데 속설에 의하면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이거를 반복하면은 신체 특정 부위에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변화가 좀 일어나요. 안 웃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모르겠고. 네. 내가 이 전교조에 대해서 아까 또 얘기, 굿바이 전교조에는 그런 얘기는 없는데, 이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 내가 경멸을 하거든. 경멸까지 갔습니다. 경멸을 해. 근데 경멸한 이유는 뭐냐면,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김일성 전체주의라는 게 사교예요. 네. 세계 9대 종교로 공인을 그러니까 받았습니다. 사교라고. 네.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그 공식적 국가 원수가 미래가 돼서 나자빠져 있는 김일성이잖아. 국가 원수가 김일성의 시체예요, 거기가. 그리고 북한 헌법 서문에 보면
14개 문장인가 되는데 김일성이란 단어가 17번인가 18번 나와요. 자, 정리를 하자면 북한은 그 미라를 아직도 국가 원수로 인정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다. 우리가 그렇죠. 북한을 나라라고 본다면 그 세계, 저는 나라라고 보지 않습니다만 유일의 체제 아무튼 그러니까 미라가 국가 원수요. 미라가 네, 국가 원수다. 거기가 국가 김정은이가 공식 호칭이 주석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1 무슨 국방부 부위원장인가 그렇죠. 되잖아. 네. 그러면 국방위원장도 미라인 김정일이거든. 그게 프로야구식으로 치면은 영구 결변을 한 거지. 영구 결번. 네. 그러니까 백남바 당서열 비워두는 거. 1번, 당서열 그런 2번을 거지. 영구 결번을 한 거죠. 희한한 놈들인데, 이게 일종의 사교란 말이에요. 그럼 사교를 믿는다면 니들이 사교 신도답게 좀 행동해라 이거요. 아, 그 사이비 종교 신도, 나 사이비 같은 종교 놈, 신도답게. 예를 들어서 네. 나 같은 놈 때려 죽이겠다 칼 들고 온다든지. 근데 그런 활동은 또 못 한다. 그다음에 아니면 내가 다니는 길에 화염병을 들고 숨어 있다든지. 그다음 사교를 믿으면 사교 신도다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육 공무원이라는 게 엄청난 사회적 특혜를 누리는 집단 아니요. 그러니까 나이 한 60쯤 퇴직하면은 연금이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한 350만 원 나올걸? 3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특권 조직이라고 철밥그릇이란 말이야. 그러면 사교를 믿는 철밥그릇이야. 사회의 상층 지식층이야. 거기까지도 그래, 네 사교 믿고 싶으면 나도 인생 바쁘니까 오케이, 넌 믿어. 이라고 내버리고 했는데 그 사교를 갖고 지는 철밥통 하면서 애들 영혼을 기튼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양지만 찾아다니는 거다.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사교 신도야. 그런데 자기는 동시에 대한민국 최강의 철밥통을 차고 있는 인간이야. 그러면서 무적에. 그렇지, 무적이지. 누가 교사를 건드려. 근데 그러면서 애들은 영혼을 비틀잖아. 그러면 이런 종류의 그리고 아까 그 사교의 본질이 뭐냐면 세상에 대한 복수심이거든. 세상의 복수심 따지면 6.25야. 6.25가 60년 된 일이야. 그러면 지가 믿는 사교의 신앙의 에너지도 가짜란 소리야. 자는 6.25 때 지는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럼 세상에 무슨 그렇죠. 복수심이 그렇게 많아? 언제부터? 그러니까 복수심의 역사화에 그러니까 사교 신앙도 가짜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사교를 믿고서 그 사교도답게 살지도 못하는 자기 존재도 가짜고. 그렇게 자기는 금숟가락 물고 있으면서 불쌍한 애들은 영혼을 비틀려고 덤벼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경멸의 대상이지. 네. 그러니까 가짜로 점철된 경멸의 대상. 그러니까 사교 신자도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웃긴다고. 그러니까 사교 신자인 척하는 가짜 사교 신도지. 그러니까 네. 내가 얘기할게. 만약에 정교조 애들 여기서 10,000명만 짜가지고 평양 넘어가면요, 다 몽창적이 숙청되는데 한 달 안 걸려요. 한 달 안 걸린다. 안 걸려. 네. 왜냐하면 거기서도 삐딱하겠다다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저런 가짜 신도는 영원히 김일성 네. 이 정통 사교를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잡아 죽여야지. 그러니까 올라가. 그래서 월북을 못 하는 거다. 못 하는 거지. 네. 여기서 잠깐 옆길로 이미 가셔야 되는데 세보겠습니다. 이미 안 가시잖아. 이게 좀 과학적인 의문이 있는데요. 미라라는 게 이게 끊임없이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라 조직도 괴사가 되면은 막 파라핀 채워넣고 떼워넣고. 예. 그러면 지금 김일성, 김정일의 미라하고 만약에 3년 후, 5년 후의 미라를 비교해 보면 오리지널 부품은 5년 후에 얼마 안 남을 거다 이거지. 제가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아니 그래도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미라를 제작하거나 미라를 유지보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런 걸 만든 적이 없으니까 그 영어로 해서 인바머라 그래요. 인바머라 그러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북한을 빼고 나서 미라가 된 지배자로 누워있는 사람이 레닌? 3명. 네. 레닌, 마오쩌둥, 호치민. 셋이거든. 네. 거기다 이제 뭐. 그리고 그런 미라를 보관하는 묘지를 모솔레움이라 그래. 영묘. 네, 영묘. 영묘라 그러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레닌 같은 경우에 아마 뼈 외에는 다 파라핀일 거예요. 그렇죠. 이제 레닌이 보수, 9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부품은 뼈 외에는 다 네. 파라핀이에요. 오리지널 부품은 없는 걸로. 그걸 유지 보수하고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소련이지. 소련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 소련이 계속해서 이제 그 주체화돼 있을 거야 또 평양은. 근데 그게 이제 고객이 없어가지고 네.
아마 그 기술도 이제 좀 사라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아, 드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김정은이 빨리 어떻게 돼야 그런 일 하시는 분들한테는 고객이 늘어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빨리 전 세계에 좀 5개밖에 없는 걸 2개가 평양에 갖고 있는 거야. 아, 그러면 전 세계 시장의 40% 그러네. 시장 지배적 고객이네. 지배적 고객이지. 네. 대단한 거요. 그러니까 빨리 머릿수를 늘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일 하는 나는 업자들을 거기 위해서. 옆에 가서 눕기 싫은데. 네. 자, 어쨌거나 전교조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의를 위해서 썼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셨습니다. 예. 그 대의가 어느 정도 성취됐다고 보시는지요? 그럼 반응이 좀 있습니까? 어디 뭐 인터뷰를 하자든가 예. 서평이 난다든가. 서평 같은 것들도 좀 나왔고요. 네. 이제 더 중요한 서평, 제가 기다리는 서평은 일반 독자들이 읽고 올려준 서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아직은 학부모들. 아직은 신문이나 공식 매체의 서평밖에 예. 없는데. 네. 좀 이제 다음 단계로는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그다음에 교사 중에서 전교조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들어간 분이 아니고 전교조가 뭔가 좋은 일 하고 있다고 믿어서 들어가신 분들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꼭 보셔야 된다. 예, 네. 예.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음성 변조라든가 뭐 이렇게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거 확실히 해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죠. 아니 그 때의 힘에 말하자면은 부담감을 느끼고 뭔가 좀 두려워하는 이런 분들이 아직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사이드맨 같은 거 일종의 그 네. 고객을 누군가 해주면 좋은데. 내부 정보자. 예. 그 전교조 내부 혹은 내부 학부형들로부터의 전향자. 반응을 나와야 기대한다. 돼. 네.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아니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전교조 내가 지금 전교조인데 당신 책을 보고 나서 진짜로 사실인 거 확인해보고 난 놀래고 탈퇴했다. 이런 표지를 한 통이라도 받거나 그러면 저는 그걸 만족합니다. 그러면 전교조 제3정파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세요. 전교조 소수파 있어요, 예, 제3정파. 예. 거기가 좀, 뭐 좀 연관이 있으십니까? 연락이 왔다 갔다 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이제 자주파 평등파 말고 그다음 또 제3 제3정파? 제3정파 있어요. 아주 소수인데, 거기는 좀, 그래도 좀, 예, 저거가 되지, 얘기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이 책을 쓴 그 집필한 어떤 보람이라든가 이런 거는 참 차고 넘칠 것이다. 예, 최고 만족하는 부분. 나 같은 사람이 좀 더 나오면 어때요? 밤중에 누굴 좀 불러다가 팼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네, 이런 감명을 경우, 받았어.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네.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분이 나왔다. 네. 뭐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고 아무튼 탈퇴자가 나오는 걸로. 행동을 네. 옮기지 못해요. 말씀하신 네. 다 푸시네 이걸로 터는 걸로. 아, 그냥 다 터시는 걸로. 워낙 잘 터시니까. 자, 알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프로 특집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지금 현재 대한민국 학교에서 쓰는 이 책상과 걸상 그대로인데요. 네. 이것도 참 많이 발전했어요. 네. 전교조가 나왔을 때에 비해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진화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방송하시면서 이 얘기는 내가 좀 털어놓고 싶었는데 못했다거나 이 얘기는 한번 꼭 하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 먼저 소개해 주시죠. 불우한 정치인의 대명사 조전혁 전 의원부터 부탁드립니다.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전교조 정책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지금 새누리당에서 꽤 높은 당직을 갖다 가지신 분이 네. 이제 제가 낙천하고 나서 아마 그 당시 낙천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시민사회단체랑 지식인사회에서 공천하라라고 성명서 낸 의원이 저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이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일로 방문을 했다. 어떻게 조정혁 같은 사람을 낙천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전교조하고 붙어 싸운 사람들 중에 국회에 지금 안 떨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응?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가 무서워서 공천을 못한다. 그 새누리당 전체적으로 악영향이 올까봐. 그분이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나한테 네.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비분관계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그 실명도 공개하시면 안 되나요? 안 되지. 안 좋아. 그거는 그냥 두겠습니다. 네. 두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치권에서도 이게 전교조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아주 이념 전쟁의 첨부다. 그 최전선이지. 예. 그걸 잘. 예. 그 아주 열전의 현장이라는 것을 네. 모르고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민주당이 사실은 쭉 따지고 들어가보면 무슨 좌파정당 근처에도 못 가는 정당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달라 싶으니까 정교조하고 사실은 지난 18대 때는 굉장히 제휴가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독을 갖다 삼키는 거죠. 아, 지금 민통당은. 민통당 말고요. 민주당 말이에요. 그 민주통합당.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민통당이나. 네. 저는 확실히 저 정치를 그만두신 저는 지가 오래돼가지고 저는 감각이 일부러 네. 저는 민주당이라고 안 불러요. 민통당 되면서 너무 이 아이덴티티가 이상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혹자 사람들은 거의 에일리언 됐다 그러는데. 그래서 보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에일리언에서 보면 사람 틀은 그냥 유지되는데 안에서는 내용은 제가 이제 18대 때 이제 경험한 데 따르면은 우리 박사님도 말 맞다는 이제 민통당이 거의 정규조 아바타 같이 행동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민통당한테도 별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체를 갖다 제대로 알고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여당인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요. 민통당도 그렇고 정규조 실체를 갖다 제대로 모르고 지금 합종 여행을 갖다 하고 싸우는 듯이 이 모습만 잡고 네. 이런 정치 쇼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좀 사족을 붙이면 좋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새누리가 정교조가 이념전쟁의 정교조와의 싸움이 이념전쟁의 최전선이다라는 걸 모른다가 아니라 새누리는 이념과 가치에 관한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예 그 자체가 이게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러니까 전교조가 거기에 핵심 전선이다라는 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념과 가치의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네. 고개를 돌리고 싶어하고 그게 아마 중병일 거예요. 그 집안. 아주 그것이 중병이지. 결국 나라에 굉장한 문제가 될 거다라는 말씀. 뭐 문제가 됐지. 되고 있다. 되니까 상황이 이렇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상황이 이렇지. 네. 자, 남정욱 교수. 아니, 말씀하신 거를 갖다가 같이 받는 셈인데, 자꾸 조준혁 전 의원 하게 되면은 정교조 문제로 싸운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헌법을 존중하는 이 애국 시민들과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 역사 패당들과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싸움이 벌어진 고지 이름이 정교조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이걸 다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못하는가 하고 이제 3부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왜 또 싸워야 되느냐. Save our children. 우리 애들을 구하기 위해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애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불행한 작가가 나오는 건 일부 때 했으니까 이런 불행한 아이들이 나오는 것은 이제 막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불행한 작가도 나와서는 안 되고 불행한 아이들도 나와서는 안 영원히 된다. 병든 아이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 불행한 작가요? 불우한 정치인도 나오고. 자, 그럼 이제 네. 아니, 난다 없이 다 잘하고 있구만. 뭐 자책, 아니, 저기가 그러니까 피의식을 갖고 있네. 좀 더 즐겁고 신나는 책을 써서야 되는 이런 주제를 다룬 게 문제다. 그런 좋지. 얘기고요. 네. 싸움이라는 자, 거.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박성현 대표. 아니, 바로 그 얘기예요. 싸움은 즐거운 거요. 싸움은 즐거운 거다. 그러니까 신나게 패야 된다고. 그러니까 인생에 할 일이 뭐가 있어. 미운 놈 패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말이든 글이든 하여튼 그럼. 뭔가 다른 그러니까 이게 수단이든 뭐냐. 네. 뭐 아까도 얘기했잖아. 당신들이 당신 영혼 갖고 사교를 믿든 말든 오케이. 근데 사교를 믿으면 사교 광신도가 됐으면 광신도답게 살아라 이거요. 네. 근데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 교육 공무원을 하면서 그런 범털 중에 상범털이 지가 그것도 가짜로 세상에 대한 가짜 복수심을 네. 바탕으로 그걸 통해서 자기를 스스로 세뇌시켜서 스스로 세상과의 싸움이 안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스토리를 만들고 그 스토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애들을 세뇌하고 있어. 너 임마 좀 일단 나와. 교실 밖에서 잠깐 얘기 좀 하고 다시 기어 들어가든지 말든지 해라. 이제 그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의식으로 가득 찬 집단이다. 그 존재 자체가 가짜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짜한 것까지는 자기한테 피해가 가니까 끝나는데 이 피해가 학생들, 아이들에게 가는 거는 그렇죠. 우리가 참을 수 없다. 거기다가 가짜인 놈이 저기 공무원이랍시고 해서 철가품 차고 앉아있으니까 그 몇 조가 들어가잖아. 그걸 요즘 전문 용어로 하이퍼 리얼리티라고. 그렇게 안 그래. 하이퍼 리얼리스트. 그냥 영원히 썩은 가짜인 놈들 이렇게. 자,
용어가 어떻게 달라지든지 전교조가 확실히 문제 있는 집단이다라는 점에는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인간을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장래가 결정된다. 사람뿐 아니라 나라도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장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전교조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전교조가 없어지고 모든 국민들이 제대로 된 건전한 교육을 받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저희가 정욕수도 하면서 끝냈는데 오늘은 그런 면에서 굿바이 전교조로 마무리고 어떻습니까? 좋아요. 근데 뒤에 가서 뭐 만세 이런 거 붙이지 말고. 네. 전교조 깔끔하게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함께 굿바이 전교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